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 과목 수요 조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성적이 우선이냐, 이렇게 되면 결국 교과 전형이 중점 전형인 친구들이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성적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 상담반을 찾아오는 학생들 중에 생기부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야 됐던 과목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전자인데 물언을 안 했어. 일단은 상위권의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를 쓰기에는 아마 핵심 권장 과목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운 친구들이 고3 때 와서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1 선택 과목 수요 조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울대 2025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자료에 나와 있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 학과나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장 과목은 학과나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반드시 이수하세요 라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 과목을 하면 조금 더 좋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장 과목을 안 했다고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은 내신도 높고 생계부의 질적 우수성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유불리가 꽤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시는 것을 비교적 추천드리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이 좋고 생기부가 좋아서 이 아이를 뽑았는데 그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물리 역학도 몰라. 그러면 고등학교 역학을 가르쳐야 돼. 대학 교수님들이.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좀 겪다가 최소한 우리 과의 수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과목은 듣고 와야지 대학을 연계해서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게 반영됐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더 강화되는 2024 학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하게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아진 것 2024 학년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24 학년도에 입시가 끝나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다 보니 내신의 정량평가의 영향 커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목에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인 과목 선택에 노력을 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감안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로 역량이죠.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그 전공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나 원점수 표준 편차는 어떤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노력을 했지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 그 다음에 다양한 정성평가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학업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기준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계열 기준 인기 있었던 탑5 학과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 문과는 핵심 권장 과목이 없기는 하지만 그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과목들이 조금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같이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탑5 의 기준은 입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위 10개 대학의 2024 학년도 수시 마감 기준 경쟁률과 지원 인원을 합산했을 때 가장 높았던 과 위주로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생원, 생투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어요. 항상 그럽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보면 대부분 생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태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물리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핵심 권장 과목은 생투가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투, 확률과 통계, 기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개 연합의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일단은 생원, 생투, 화원이 들어가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 미적과 확통과 화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 성적이 조금 좋아서 내가 가겠지라고 했지만 수학도 걸리고 화학도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생명과학과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학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괴리감이 있는 대표적인 학과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명과학과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많았었던 과가 동률로 화공생명공학하고 전기전자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핵심 권장 과목에 물투, 미적 들어가고요. 권장 과목에 확통하고 기하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화공생명공학을 보면 서울대 2025 기준으로는 핵심 권장 과목이 물투에 미적, 기하고요. 권장 과목으로 화투 또는 생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화학, 생명, 미적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핵심 권장 과목으로 올라온 건 물리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과 과정을 보면 역학과 관련된 교과 과정이 대단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물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의 화공생명공학 2026 학년도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은 바뀝니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미적,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 물원, 화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은 2025 학년도와 2026 학년도가 약간 미세하게 바뀐 학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학과, 첨단융합학부, 자 이렇게 3개의 학과와 학부가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이 달라졌으니 만약에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과가 여기에 있다면 25와 26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학과죠.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 그러니까 우리가 신소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학부들은요. 바이오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과 기하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물투 또는 화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탑4로 같이 올라와 있는 게 컴퓨터공학하고 기계공학입니다. 우리 컴퓨터공학부는 권장 과목은 없고요. 핵심 권장 과목만 있습니다. 그게 미적과 확통입니다. 과학은 없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올라왔을 때의 커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컴퓨터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프로그래밍과 과학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의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과학은 다소 낮더라도 이게 전기전자나 기계하고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컴퓨터 학과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계는 예측한 대로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 당연히 물리 들어가야 되죠. 역학이에요. 기계공학과는 그냥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투, 미적, 기하,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 확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투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물어는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5의 마지막 학과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선호하죠. 반도체 공학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 학과는 기본적으로 전기전자공학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전자공학을 쓸 것이냐 반도체를 쓸 것이냐를 끝까지 고민합니다.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을 보면 물원, 물투, 화원, 미적, 기하 이게 핵심 권장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전기전자공학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반도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문계의 인기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핵심 권장 과목은 없고요. 경제학과만 유일하게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학과를 써도 크게 영향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기 학과들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보니까 어떤 과목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경제학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과가 서울대에서 유일하게 권장 과목이 있는
학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학과도 그렇지만 경제학과가 미적분 성적이 좋은 이과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쓸 때 잘 붙는 학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냥 기승전 문과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경제학과입니다. 다만 미적분학을 한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히 불이익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꼭 너무 힘들게 미적분학, 이과 미적분학을 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수학의 중요한 상경 계열을 넘어서서 예컨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 어떤 과목을 선호할까요?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학과는 당연히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이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통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대의 커리를 보면 사회 연구를 위한 데이터 과학, 소셜, 빅데이터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이 사회학 연구 실습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통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이 사회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과학 계열은 대부분 다 확률과 통계 베이스에 어느 정도 수학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수학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심리학과도 생각보다 수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나 선호하는 학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과학 계열이니 당연히 일반 사회 교과목의 이수,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얼마나 역사나 지리 계열보다도 등급과 원점수가 더 높느냐 당연히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회 과목이라고 하면 경제, 그 다음에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렇게 세 과목이 일반 사회 과목인데요. 이러한 과목들을 특히 내가 사회과학 계열을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원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등급을 잘 받아두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학과나 철학과 같은 인문과학 계열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사학과예요. 그러면 국수형사가 조금 낮더라도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의 원 점수나 등급은 압도적으로 좋아야 해요. 철학과 당연한 겁니다. 생활과 윤리나 윤사 웬만하시면 하셔야 되고 그 과목이 다른 사회 과목이나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훨씬 더 높은 원점수와 등급을 갖고 있어야 약간 불리한 내신이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이 학생의 해당 고등학교의 교과 커리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한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한 거는 다른 범주라고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다만 나는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 과목을 공부하려고 노력했어 라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이라던가 또는 진로 활동의 어떠한 활동으로 나타나진다면 그냥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교과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나의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권장 과목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물리가 3등급이냐 이게 학종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명화학은 100명이 넘는데 물리의 경우는 20, 30명 또는 10명대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어서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3과 1을 비교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나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과목의 구조를 봤을 때 내가 어느 계열이 가장 유리하냐 또는 내가 이 계열은 너무 싫어 이 계열은 별로야 그래도 이 계열이 그나마 나 하는 계열들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열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지 정도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전문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대학에서 다 유리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위계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실험이나 고급률을 막 넣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물원물투를 충분히 하고 그것의 성적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고급 물리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한 과목 정도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위계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전문 교과를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전형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핵심 권장 과목은 이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권장 과목도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수를 했다고 해서 다 유리한 건 아니겠죠? 인원이 적지만 나의 원점수를 높이면서 등급이 3인 경우와 원점수가 낮으면서 3인 경우는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건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높아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